볼게요. 이제 7번.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 마지막에 배웠던 게 토요일날 했던 것 중에 마지막에 뭐였냐면 3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얘는 점대칭 함수의 특징을 갖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점대칭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식을 좀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했었고, 3차 함수가 점대칭인 이유는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선대칭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선대칭이라서 그렇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예요. 얘. 나조건에서 이제 이걸 딱 봤을 때 F'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3일 때와 3일 때가 서로 같으니까, 요 함수값이 서로 같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내가 선을 하나 딱 그린 거야. 여기에서 선을 하나 딱 그렸을 때 요 점에서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 만나는 점이 3이다 라고 이렇게 놓으신다면, 요 가운데가 얼마냐?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가 되거든? F'X가 2차 함수인데 얘가 X는 0에서 선대칭인 거야. 그러면 요거를 확장시키면 얘 원함수죠. 3차 함수 Fx는 X는 0이라는 지점에서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점대칭일 수밖에 없다. 즉 X가 0이라는 지점이 바로 대칭의 중심,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가조건에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라고 그랬는데 문제에서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죠? 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하나 그려보면 얘가 양수일 거고 얘가 음수일 텐데, 잘 봐. 대칭의 중심이 이쯤에 있는데 요쯤이 결국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조건에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러면 극대가 돼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게 말이 안 되죠. 0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는 음수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최고차항의 계수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그냥 접근하는 거지. 됐니? 그럼 이런 그래프 개형이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칭성을 사용한다는 게 니네가 이제 문제에서 적용을 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대칭의 중심이고 문제에서 극대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까지는 찾은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되는 게 이제 뭐냐?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쌤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극대값과 극소값은 항상 뭐다? 대칭이다. 따라서 요 지점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까지 찾아야죠. 그죠? 됐니? 자, 그러면 가볼게요.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F'X는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라고 했죠? 맞죠? 이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요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요것은 뭐 도함수로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뭘로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냐면 변곡접선, 즉 변곡점에서 접하는 접선은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거나 혹은 최대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고 그랬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변곡 접선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2차 도함수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까지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니은은 그냥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이 이제 F2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선을 하나 딱 그려보면 F2가 이렇게 그려지고 요 분홍색이 F2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fx라는 그래프와 f2라는 그래프는 교점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fx와 f2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자, 얘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교점이 두 개만 생깁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냥 니은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문제의 조건만 잘 해석을 하면 기억 니은까지가 그냥 맞는 거예요. 기억 니은까지가 그냥 맞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인데, 디귿은 그냥 좀 보시면은 디귿은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식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식이 되거든. 잘 봐.
지금 여기에서 fx라는 식을 그럼 세팅을 해볼게요. fx라는 식을 세팅을 해보는데 얘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지금 모르죠. 문제에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뭔지 안 나와 있으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세팅을 하냐? 조 형태에서 일단은 내가 이렇게 잡아볼게. 기본적으로 ax 세제곱이라고 잡으세요. 얘를. 알겠니? ax 세제곱이라고 잡고, 자, 요거를 bx 제곱 cx 더하기 d라고 일단 해볼게. 자, 봐봐. 내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잡은 거야. 자,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하죠? 그럼 f'x를 한번 미분하면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다. 요렇게까지 나오거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이 궤도를 때리면 얘가 6ax가 되고 2b가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x가 0일 때 뭘 가져요? x가 0일 때 변곡점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죠? x가 0일 때가 변곡점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날아가요. 0을 대입하시면 0이 나와야 되니까. 알겠니? 쌤이 그때 얘기했죠. 변곡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변곡점의 좌표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변곡점인데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했을 때가 0이 돼야 되니까 b라는 게 사라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런 얘기가 되거든. 아, 2차항 계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x는 0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그럼 x는 0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는 얘기는 f2' 제로가 제로란 뜻이거든? 그치? 근데 니네 이거 생각해보면 돼. 자, 내가 요 세 개를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요 세 개. 그럼 얘는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냐? f0이 0이다 라는 거는 x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얘가 0이란 뜻 아냐? 그래서 상수항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f'0이죠. 그럼 f'0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1차식을 미분을 한 번 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가 0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뭘 의미하냐면 1차항 계수를 의미해요. 그럼 1차항 계수가 제로란 뜻이야. 됐니? 저거나. 이거 빨리 자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뭐가 되냐? 얘는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항 계수가 제로라는 걸 의미해요. 요렇게까지 가요. 됐어? 그래서 우리 식 세울 때 봐봐. 이거 두 개 모두 만족하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 그러면은 x도 인수로 갖고 x제곱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만약에 밑에 거 두 개를 모두 인수로 갖는다면 우리는 그냥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fx라는 함수를 3차 함수를 그냥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얘를. 아시겠죠?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그냥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ax 세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는 게 이렇게 처리가 돼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이 2, f1을 지나냐 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봐야겠네. 자, 그럼 요거는 계산이 좀 들어가요. fx는 자, 이제 미지수 이렇게 잡을게. a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x 더하기 d다. 이렇게 남은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요거를 미분을 해보면 요걸 미분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3a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다가 2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x자리에 2를 대입해볼까? 자, x자리에 2를 대입하시면 f'2니까 얘가 12a가 되는데 12a 더하기 c가 얼마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되는 거지? 왜냐면 그래야 그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배워놨으니까. 그래서 요거 넘기시면은 c값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c값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한 문자로 정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2a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요. 이거는 이제 극대값 이용해서 찾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이게 fx거든?
이게 fx인데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a이고 얘가 마이너스 12a였죠. c가 마이너스 12a 넘겼으니까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9a가 나와. 그럼 마이너스 9a가 나오니까 여기서 내가 식 하나 그냥 세우면 y는 마이너스 9a가 되고 x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고요. 플러스 12a죠. 그죠? 뭐 플러스 12a니까 여기가 11a 플러스 d까지 뭐 요 정도로 그냥 접선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2, f2 이거를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면 지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그냥 2 대입한 값 있잖아. 여기다 2 대입한 값을 각각의 x자리랑 y자리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네. 뭐 요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처리하시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성립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는 것까지. 오케이. 네. 마무리 지으시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인데 이런 대칭성들 잘 비교해 두시고 알겠죠? 함수식 뽑아내는 거 잘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자 가볼게요.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 미분적 해석은요. 이거는 이제 3차 함수가 도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기억나시죠? 3차 함수 갖다가 찾아냈던 거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좀 더 들어가는 게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 1번 제목에 내가 이런 얘기를 써놨죠. 4차 함수는 같은 극소여도 뭐가 있냐면 같은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극소값이 2개 이상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그죠? 극소값이 2개가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극소값인데 하나랑 2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고 작은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거기다가도 써놨는데 도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겠니?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적분을 배우진 않았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뒤쪽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야. 뒤쪽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자 거기만 좀 체크를 해둘게요. 중간에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제가 써놨죠. 극소값의 차이에 따라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혹은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므로 두 극소값 중에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잘 봐. 어떤 4차 함수를 그리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형이어도 똑같이 극대극소를 가져도 그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을 그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쯤이 y축이라고 해봐. 이쯤이 y축이라고 하면 얘네 둘은 양수근을 갖는 거죠. 이 방정식에서. 양수 쪽에 교점이 생기니까. 그지? 근데 똑같은 값을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똑같이 y축이 이쯤에 있다 그래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음수 쪽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4차 함수랑 어떤 상수를 연립을 했을 때 방정식에서 음수근이 2개가 나와라 혹은 양수근이 2개가 나와라 라고 한다면 그 그래프의 개형이 정확히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즉 요 값과 비교를 했을 때 누구랑 먼저 만나는지 얘랑 먼저 만나는지 얘랑 먼저 만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답이 되는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똑같이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생기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럼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다 일일이 계산을 해보는 게 아니라 뒤쪽에 이제 정적분 가시면은 두 함수값의 차이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해보자는 얘기를 미리 좀 써놓은 거야. 알겠니? 그리고 그거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64페이지에 있는 예제 8번이고요. 그 예제 8번은 이제 2020년도 EBS 수능 완성에 있던 문제거든. 2020년 EBS 수능 완성, 재작년 수능 완성에 있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되게 괜찮은데 우리가 아직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요거는 그냥 패스를 할게요. 아시겠죠? 그냥 지금은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6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마찬가지로요. 자 선대칭인 4차 함수 요거는 하나 별표 쳐두세요. 자 4차 함수는
이 개념 정리 정확히 하자. 자, 2차 함수는요. 무조건 선대칭이죠. 얘는 2차 함수라면 무조건 선대칭이야. 맞지? 그 다음에 잘 봐. 3차 함수는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얘가 3차 함수라면 얘는 무조건 점대칭이야. 근데 4차 함수는요. 사실 원래는 대칭성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없어요. 얘는 대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건 하나 더 붙여서 4차인데 선대칭인 4차를 좀 보자는 거지. 그게 이제 그 페이지 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선대칭인 4차 함수.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을 줄 거예요. 아, 얘가 대칭입니다 라는 말을 줄 거야. 그래야지만 이제 선대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4차 함수는 대칭성이 없습니다. 됐니? 그럼 얘는 선대칭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려져요. 최고차항 양수라고 가정하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고, 대부분의 선대칭 함수는 극대에서 선대칭입니다. 최고차항 양수라면 극대에서 선대칭이야. 그래서 대충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려가지고 보시게 되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요점 했을 때 여기 길이 같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도 당연히 어때요? 대칭이니까 정확히 같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선대칭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극소값이 똑같습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극소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식을 세워볼게. 잘 봐. 요 식을 내가 만약에 y는 제로라고 해서 x축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2, 여기를 2, 여기를 제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식이 세팅이 되냐? 얘는 fx라는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 그냥 a라고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거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요. 2에서 접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접하니까 인수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 제곱인수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팅하면 된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라 2라고 해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x축이었는데 두 칸만큼을 그대로 평행이동시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뭐만 붙여주면 돼? 플러스 2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죠. 선대칭인 4차 함수 그래프의 식은 동그라미 1번에 4차 함수는 fx가 a 곱하기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즉 제곱인수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플러스 k라고 써져 있다면 63페이지 하고 있어요. 되나요? 제곱인수 두 개의 곱과 플러스 k꼴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얘가 선대칭 함수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해야 돼. 알겠니? 선대칭 함수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위와 같은 그래프. 자, 선대칭 4차 함수가 그려지려면 당연히 f'x, 도함수 있죠? 도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얘가 원점 대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점 대칭이 아닐 수도 있어. 그죠? 어쨌든 간에 점 대칭 함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다르게 좀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오케이,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요거 갖다 문제 풀어볼게. 65페이지 봐봐. 자, 65페이지에 예제 9번 가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표현 연습 좀 하고 갈게요. 예제 9번 보시면은,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f0이 f2보다 작은 4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거기 밑줄 f2 플러스 x가 f2 마이너스 x와 같대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 선대칭을 의미하는 식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이게 보이면 돼. 자, 따라서 문제에서는 fx라는 4차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x는 2라는 선의 대칭인 함수군요. 요 얘기를 하면 되죠. 그죠? 자, x는 2라는 것의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방정식 f 절대값 x입니다. 자, f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방정식이 세워지는데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러면 일단은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을 그려서요
선대칭 함수를 하나 이렇게 딱 그려줘. 이렇게 딱 그려주고 요 가운데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가운데가 이제 2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써놓은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F0이 F2보다 어떻대? 작대요. 그지? F0이 F2보다 작대. F0이 F2보다 작아. 근데 1이라는 선을 내가 그릴 거거든? 1이라는 선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그려야 되는 게 F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X 대신에 절대값이 들어가면 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Y축보다 큰 쪽, Y축보다 큰 쪽을 남기고 그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킨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잘 봐. 여기가 F2야. 여기가 F2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얘가 F인데 F2보다 F0은 작다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요 밑에서 어딘가에서 0이랑 만날 거거든? 함수값이. 그지? 그럼 0의 위치를 내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내가 얘가 0이에요 라고 잡아봐. 됐어요? 요게 0이에요 라고 잡아보고 요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만들자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잘 봐. 얘가 0이면 얘가 Y축이거든. 그죠? 얘가 Y축. 얘가 Y축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를 남겨놓고 요만큼을 남겨놓고 얼마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되죠. 그럼 그래프 개형을 내가 그려볼게. 자, F 절대값 X 그래프를 요 상황에서 그려보시게 되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Y축을 그냥 잡고요. 자, Y축 쪽만 남길게요. 요렇게가 남아있어. 요거를 그대로 접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충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이게 F 절대값 X인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그려야 돼? 1이라는 선분을 그려야 되거든? 그럼 1이라는 선분을 내가 딱 그렸을 때 교점이 3개만 나오게 하자는 거야. 교점이 3개만. 그럼 교점이 3개만 나오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랑 여기 있죠. 그럼 내가 요거를 일직선상으로 딱 이으면 이렇게 딱 이으면 얘가 만약에 1이라면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총 3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지? 됐어? 자, 근데 만약에 잘 봐. 만약에 요 상황 말고 0을 요 사이쯤 어딘가라고 끊어볼게요. 요 사이쯤 어딘가라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자,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야. 요 사이쯤 어딘가면 얘가 Y축이고 0일 때고요. 그래프가요. 약간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이게 밑으로 너 쳐져. 그지? 그럼 요거를 그대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얘가 이쪽은 극소값이 똑같은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죠.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0을 어중간한 데서 끊으면, 즉 극소라고 안 잡고 어중간한 데서 끊으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1이라는 선분을 그려볼게. 그럼 1이라는 선분을 그렸을 때 3개가 되는 점이 생기나,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얘는 어떻게 그려도 안 생겨요. 이렇게 그리면 2개, 이렇게 그리면 4개, 이렇게 그려도 하나, 둘, 셋, 넷, 5개,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어떻게 그려도 안 생긴다는 거지. 그럼 이 경우는 안 되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어떻게 끊어도 3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결국 어디밖에 없다는 거야? 요 지점, 극소가 0이 되는 지점밖에 없다는 거죠. 이 경우밖에 없겠구나. 됐니? 즉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밖에 안 되겠구나. 이거 찾으란 문제였어요. 됐죠?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쁘게 그려볼게. 다시. 그러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찾았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그리면 돼. 여기다 그대로 그리면 0이라는 지점이 여기고 이렇게 내가 그렸을 때 얘가 뭐인 거야? 1이 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대칭성이니까 확인합시다. 여기가 제로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4가 돼야죠. 그래야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니까. 자, 그러면 fx 이제 그래프식 세울게요. 아까 세웠던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fx라는 그래프는요.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그대로 냅두고 x제곱 0에서 접하고 x 마이너스 4의 제곱 되고요.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됐니? 아, 이게 그럼 뭐야? fx겠네. 자, 그럼 여기에서 나는 극대값 찾아야 되니까 극대값은 뭐 하면 돼? f 그냥 2 대입하면 답이죠. 그럼 f2 대입하시면 얘는 4 곱하기 1이죠. 4 곱하기 4에다가 1을 더하니까 문제에서의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냐? 17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였습니다. 네. 식 세워가지고 선대칭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나올 때는 언제까라는 거. 됐지? 자, 정리하시고 자 66페이지 내용부터 이제 볼 텐데 잘 봐. 66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3차 함수, 4차 함수 비율 관계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요거 내가 거의 대부분 내용을 모든 걸 다 넣어놨거든? 모든 걸 다 넣어놨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과한 내용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수능 때까지 다 알아두면 좋아. 근데 내가 핵심되는 것들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 자, 지금부터 갑니다. 이제 비율 관계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비율 관계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 자, 일단 변곡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거기 66페이지에 변곡점부터. 제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읽어보시면서 꼭 복습하셔야 돼. 그냥 알고 있다랑 니네가 문제에서 써먹는 거랑 다르니까.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이라는 단어부터 보시면은요.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갈게요. 동그라미 1번에 거기 조그만 글씨 동그라미 1번에 자, 모든 3차 함수는 항상 뭘 갖는다고 배워요? 변곡점을 갖는다고 배웠죠. 그죠? 그럼 변곡점은 뭘 의미하냐? 바로 점대칭 함수의 대칭의 중심을 의미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맞죠? 자, 그래서 괄호 2번도 이어지는 얘기야.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중점. 극대와 극소의 가운데점은 항상 뭐다? 변곡점이 됩니다. 즉, 극대점과 극소점은 뭐가 된다는 거야?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지.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넘겨서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세방정식 fx는 0, f'x는 0, f2'x는 0의 각각 실근의 평균은 모두 같다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괜찮아? 근데 밑에 게 더 중요해. 밑에 거 3번을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자, 3번 볼게요. 임의의 3차 함수와 임의의 교선, 즉 직선이 만나면 교점의 x좌표의 합은 항상 어떻다? 같다. 밑줄. 항상 같아요.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 거기서 이제 정리하는 게 뭐냐면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쌤이 요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 왜냐면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써먹을 거야. 고1 수학에서 배웠던 거. 자, 잘 봐.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어떤 함수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요렇게 3차 함수가 나와 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gx라는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요렇게 놔볼게. 됐니? 자, 요렇게 놓고 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쓴 거야. 자,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 두 개를 연립합니다. 얘를 연립을 해. 그럼 얘를 연립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뭐 교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각각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 교점은 뭘로 읽히셔야 되냐면 실근으로 읽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됐죠? 뭐 맨날 하는 얘기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볼게요.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이렇게 되거든.
자, ax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b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넘기면 c-mx가 되고 더하기 d-n이라고 되고 는 제로다. 이렇게까지 써줘요. 됐나요?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fx에서 gx 뺀 거예요. 이항시킨 거야. 두 개가 서로 같다고 놨을 때. 그지? 자, 그럼 잘 봐. 그러면 요렇게 3차 방정식이 생기거든? 요렇게 3차 방정식이 생기는데 내가 여기서 뭘 쓸 거냐면 근계수 관계를 쓴 거야. 자, 근계수 관계를 써볼게. 그럼 근계수 관계를 쓰시게 되면 세 근의 합 있죠? 알파와 베타와 감마. 그럼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세 실근의 합, 즉 교점의 좌표의 합을 의미하잖아? 그지? 근데 그 교점의 좌표의 합은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던 간에 a분의 b라고 돼서 뭐가 돼요? 일정하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직선이 어떤 직선을 그려도 이 값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런 말이거든. 잘 봐. 3차 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 자, 그랬을 때 여기 변곡점을 중심으로 내가 직선 하나 이렇게 지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나면 요 지점을 내가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한 거야. 됐니? 자, 이거랑 잘 봐. 내가 약간 비스듬히 그려서 조금 삐뚤어지게 이렇게 그려서 노란색 직선이랑 만나는 점을요. 자, 여기를 각각을 내가 P, Q, R 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세 개를. 근데 요 직선이 뭐 예를 들어서 요 직선이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요 직선은 뭐라고 할까?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봐. 어떤 숫자가 들어갔다고 했던 간에 얘네들이랑 만났을 때 식을 정리하면 바뀌는 부분이 어디만 바뀌냐면 요 부분과 요 부분만 변화가 생기지 이 두 개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배운 근각의수의 관계에 의하면 세 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서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떤 직선이랑 연립을 해도. 알겠니? 자, 그럼 이런 뜻이 되겠네.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했어요. 그럼 여기 그림에서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한 것은 P랑 Q랑 R을 더한 것과 서로 어떻다? 같다는 거고, 이게 누구랑 같을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서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참고로 그냥 우리가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만약에 3차랑 2차가 같다고 해볼게요. 3차랑 2차가 같다고 하다면 요거는 교점의 좌표의 합이 늘 일정할까?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일정할까? 하지 않을까? 일정할 수가 없겠죠. 왜? 얘는 뭐까지 건드릴 거야? 넘기면 분명히 요 부호까지 건드릴 거거든. 2차항 계수까지 건드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같지 않다라는 건데요. 자, 요게 언제 나왔었냐면 요거 써먹으면 참 좋은 문제가 2021년 3월 교육청 미적분 30번 미적분 30번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풀어야 되는 미적분에서 제일 어려웠던 수열의 극한이랑 3차 함수 극대극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작년 3월 교육청 30번인데 그때 요거 쓰면 되게 편하게 풀린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어렵진 않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3차 함수랑 직선이랑 서로 연립을 한 거야. 3차랑 직선이랑 서로 연립을 했는데 요거 가지고 했을 때 근계수 관계로 봤을 때 1차항의 계수랑 상수함만 바뀌니까 3차랑 2차항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어떤 직선이랑 만나도 세근의 합은 뭐하다?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한 단계 더 나가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가 아니죠. 어디 갔니? 쭉쭉쭉 넘어가서 74페이지 보세요.
그 중간 과정은 다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하니까 한번 정독은 해보세요. 중간 과정을. 자, 근데 7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박스 있죠? 자, 박스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에 이어서 가는 거야. 잘 봐. 3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3차 방정식. 즉, fx-gx는 0이라는 것의 세실근의 합은요. 밑줄. 변곡점의 x좌표에 몇 배와 같다? 3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변곡점의 x좌표에 3배와 같다. 자, 이건 왜 그럴까? 일로 와봐. 방금 전에 했던 거 이어서 가는 거야.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하고 노란 직선을 내가 이렇게 딱 그려볼게. 그러면 요 지점을 내가 A라고 잡으면 여기는 대칭이죠. 대칭이니까 A-P라고 써도 상관없고 요 지점의 좌표를 뭐라고도 쓸 수 있어? A 플러스 P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네? 그지? 자, 그럼 잘 봐. 요거 세 개를 다 더하세요.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몇 A가 돼요? 3 곱하기 A가 되는데 요 A가 뭐인 거야? 요 A가 변곡점인 거죠? 변곡점의 X좌표가 되네. 그지? 자, 그럼 잘 봐. 내가 약간 삐뚤스름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직선을. 자, 여기서 그렸어.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지점을 알파, 여기서 만나는 X값을 베타, 여기서 만나는 걸 감마라고 해.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는 잘 봐. 알파랑 베타랑 감마인데 3차 함수의 변함이 없다면, 즉 하나의 3차 함수라면 직선이 바뀌어도 이 교점의 합은 어떻다고 그랬어? 늘 일정하다 요 얘기를 한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이렇게 가죠. 이거 3개 더한 거는 결국 노란색 3개 더한 거랑 똑같은데 그 노란색 3개 더한 게 결국 뭐라는 거야? 3 곱하기 변곡점의 좌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항상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봐봐 또. 이렇게 지나가요. 자, 여기가 뭐예요? 접하고 통과하죠. 그럼 접한다는 무슨 의미를 갖냐? 자, 여기를 내가 뭐 그냥 S라고 하고요. 여기를 T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세팅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통과하죠. 그럼 여기서는 통과하니까 근을 하나만 갖는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근을 몇 개 가질까? 라고 생각하면 접하니까 2개를 갖는 거야. 이렇게 보셔야 돼. 알겠니? 중근이니까. 그래서 세 교점의 좌표의 합은 S 더하기 T 더하기 T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거니까. 알겠어? 근데 이것도 결국 뭐랑 똑같다는 거야? 변곡점의 3배한 것과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방정식 푸실 때 좀 많이 써먹을 수 있고요.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사용이 됐었던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거기 13번 간단하게 연습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13번 봐봐. 그거를 이제 막 접선을 쓰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자, 13번 문제를 방금 전에 배웠던 걸 써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자, 갑니다. fx라는 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위의 점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이 점 A가 아닌 점 B와 이 곡선에서 만나는데 그럼 A와 B의 값을 구해볼래?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쓸 게 뭐냐면 교점의 x좌표의 합이 직선과 교점의 x좌표의 합이 뭐와 같냐면 3배의 변곡점과 같습니다. 이걸 쓰겠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교점의 x좌표의 합을 먼저 쓸게요. 교점의 x좌표의 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1에서의 무슨 선을 그려? 접선을 그리죠. 그럼 접선을 그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해요. 그러니까 2번이죠. 거기에다가 뭐가 돼? A라는 값을 더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교점의 x좌표의 합이야.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변곡점을 구해볼까요? 변곡점은요, 2번 미분해야죠. 자, 한 번 미분할게요. 자, f'x는 얼마가 되냐면 3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2번 미분합니다. 자, 한 번 더 미분하자. 그러면은 6x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되니까 변곡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가 3분의 1이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3개를 더한 게 3배의
3분의 1과 같으니까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따라서 a-2라는 것이 1이 돼요. 넘기세요. 그럼 a가 얼마가 나와? 3이라는 값이 딱 나오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 정답은 a가 3이고요. 자, a가 3이니까 뭐 하면 돼요? b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b 값은 얼마가 나오냐? 9가 나와요. 함수 값은. 그래서 문제 정답은 얼마야? 10이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이제 접선을 막 구하고 그렇게 푸시면은 시간이 훨씬 더 어때?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접선을 갖고 푸는 건데. 알겠죠? 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76페이지 이제 비율 관계 갈 텐데요. 3차 함수만 볼게요. 비율 관계는. 여러분들은 4차 함수는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4차 함수는 많이 쓰지는 않거든. 근데 3차 함수는 워낙 자주 쓰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디 그림에 주목하시면 되냐면 밑에 직사각형 8개가 있을 거야. 거기다가 별표 쳐. 자, 3차 함수 비율 관계의 기본 틀은요. 직사각형 8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직사각형 8개. 합동인 직사각형 8개. 자, 잘 봐. 쌤이 합동인 직사각형을 8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8개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좀 그런가? 몇 칸이야? 4칸? 오씨, 왜 이렇게 삐뚤어지지? 네, 안 그려도 돼. 거기 있으니까. 교재에 있으니까. 자, 요런 그림 그려져 있을 거거든. 그죠? 그러면은 가운데 체크합시다. 가운데 이거. 이게 뭐냐? 변곡점이죠. 자, 똑같은 직사각형 8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변곡점에 대해서 우리는 극대극소가 대칭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가 극대일 거고요. 여기가 극소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3차 함수는 늘 이 모양대로, 쌤이 지금 그리는 모양대로 그려진다는 거야. 어떻게 그려지냐면 3차 함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항상 이 구조로 그려져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 개형을 가져요. 비율을 딱 맞춰서 그린 거야. 물론 우리가 평소에 그릴 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는데 요게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려보면 정확하게 이 비율로 맞춰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세팅이 돼요. 3차 함수의 특징이. 자, 그럼 볼게. 이제 여기서의 비율 관계 잘 봐. 첫 번째, 내가 니네도 선 하나 그려봐. 여기다가 이렇게 선 하나 그렸다고 해봐. 그럼 이거는 이제 극대값을 의미하는 선이죠. y는 극대값.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야. 니네 이것만 쓰면 돼. 여기가 극소를 갖는 지점이잖아. 극소를 갖는 x값이잖아. 그치? 그러면 극값에서 나머지 극값까지의 비율과 통과할 때, 즉 접하고 통과하죠. 그러면 항상 비율이 몇 대 몇이냐? 2대 1입니다.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그럼 우리 미분하지 않고도 그냥 좌표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밑에도 볼게요. 이 밑에도, 여기도. 그럼 얘는 이제 극소값일 때네요. 극소값. y가 극소값일 때. 자, 그럼 잘 봐.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확인을 해보면 여기
극소점 통과하는 점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극대를 갖는 지점이니까 x값이니까 요렇게가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똑같이 1대 2가 된다는 거지. 얘가. 되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 잘 봐. 내가 x축을 하나 그려놓고요. 3차 함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래. 이렇게 나온 거야. 되니? 그러면 여기 얼마니? 라고 하면 여기는요 1대 2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로예요. 그냥 이렇게 바로 찾아버리시면 된다. 아시겠나요? 그냥 바로 찾아버리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식 쓸 때 이제 뭐 거의 많이 쓰니까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볼까? 가운데도 하나만 보면, 자, 가운데를 볼게요. 가운데는 이제 어떤 비율 관계를 가지냐면, 자, 여기가 변곡점이잖아? 그럼 요만큼이 몇 칸이냐? 한 칸이죠. 그 다음에 잘 봐. 여기까지가 한 칸이고, 이만큼, 여기 통과할 때. 여기 통과할 때, 그럼 몇 대 몇이냐면, k 대 얘는 루트 3k예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변곡점에서 극값 갖는 지점까지가 1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여기로 통과할 때, 나머지 그래프가 이제 통과할 때 루트 3k만큼을 가져가요. 자, 그럼 이거는 언제 써먹냐면, 잘 봐. 어떤 함수를 내가 그렸다? 어떤 3차 함수를 그렸는데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인 거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진 거야. 근데 여기가 0이야. 여기가 루트 3이래. 근데 그럼 여기 좌표 얼마냐? 1이에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얘 점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쪽도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많이 아냐에 따라서 계산 속도가 완벽히 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들 많이 좀 정리해 두시고, 요 그림 잘 기억해 두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좀 심화된 얘기들인데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제가 문제 좀 어려운 거 풀 때마다 계속 언급은 해 드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프린트는 버리지 마시고요. 수능 끝날 때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내신 볼 때까지 계속 써먹으시면서 완벽히 체화될 때까지 써먹으셔야 돼. 그 다음에 4차 함수 비율 관계는 제가 필요하면 문제 풀면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랑 지난 시간 오늘 해서 요번 주에 설명드린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4차 도함수 활용 문제 풀 때.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다음 주에 좀 풀고 정리할 건데 연습해 보시면서 3차 함수 좀 연습을 해 오세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문제들 풀면서부터까지. 오케이? 됐죠? 네. 좀 쉬었다가요. 미적분 할게요.